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고난도 시문학. 자, 3주차 6번에서 10번 사이 봅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면 돼. 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앞에 빼앗긴더라도 보면 오는가. 요거는 이제 2014 예비수능 B형에 적중을 한 거고, 산의 언덕에는 인터넷 수능 A형에, 그 다음에 신경님의 동무 지금 3주차에 배웠어도 저 1309 B형에 또 적중을 한 겁니다. 이게 1309 B형에. 그리고 작년에도 인터넷 수능 B형에 나왔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을 거야.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렇게. 사러리 사러리 왔다, 청산에 사러리 왔다, 모루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 왔다. 청산별곡은 이제 1, 2, 3, 6, 7년까지가 AA, BA 구조야. 가시리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가시리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AA, BA 구조. 이런 들었다하리 저런 들었다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얼거진 들었다하리. 내용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파악을 하는데, 요게 연 단위의 AA, BA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AA, BA 구조가 나오면 학생들이 무시해요. 자, 그런데 가시 봐봐.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자, 1년에다 라지 A 앞에다. 2연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 2연 앞에다 라지 A. 자, 3년하고 4연을 묶어서 라지 B. 쓸쓸한 마음으로 눈길 비었거든. 완전 이질적이죠? 마지막 5연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자, 연 단위의 AA, BA 구조도 가능한데 요 대표작이 연 단위의 AA, BA 구조의 대표가 국화옆에서야. 국화옆에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리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지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자, 소쩍새가 울고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울어 국화 피우기 위해서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자, 가장 전형적인 연 단위의 AA, BA 구조가 국화 옆에서야. 이거는 이제 AA, BA-라고 한다. 그래서 AA, BA 구조 문제가 나오면 너무 쉽다고 비웃는데 실제로 강남대성에 있을 때 쌤이 출제를 해봤어. 그랬더니 초토화되더라고. 가장 어려운 문제로 탈바꿈에. 이렇게 연 단위로 나왔을 때야. 자, 여기 신동엽의 산의 언덕에는 4.19 영령들을 추모하는 시야. 내용은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자, 그리움과 추모의 대상 4.19 혁명으로 희생된 영령으로 알려져 있다. 화사한 그의 꽃. 자, 꽃은 여기서 넋이나 영혼을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꽃으로 시각화한 거야. 얘들아, 넋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영혼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넋이나 영혼을 뭐야? 꽃으로 시각화한 거야. 그래서 이게 쇼잉이 되면서 이미지가 돼. 꽃은. 쇼잉이 되면서 이미지가 되는 거야. 산의 언덕에 피어날 지어이. 피어날 것이네 이런 뜻입니다. 소망과 당위의 의미고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 자유와 정의에 대한 그의 외침 맑은 그 숨결 들의 숲속에 살아갈 지어이. 자, 부활한 그의 소망 후손들에게 이대로 전해진 겁니다.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위나. 자, 1. 행인일 수도 있고 2. 시적 화자의 객관적인 대리인일 수도 있어. 자, 왜 쓸쓸한 마음이야? 부재하는 그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부재하는 그에 대한 그리움. 눈길 비었거든. 자, 텅 비었어요. 가정적 표현이야. 바람을 담을지네. 그의 노래를 담겠다는 거죠. 이제 바람이 비었거든. 연세법이 있네. 인정을 담을지네. 그가 남긴 뜻을 담겠다. 인정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런데 담을지네 그랬으니까 사무라야. 담겠다. 자, 눈길이 비었거든 바람을 담겠다. 바람이 비었거든 인정을 담겠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있다.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울고 간 그의 영혼. 얘들아 왜 울고 갔을까? 세목골 쳐봐. 자, 시적 화자가 보건대 그의 넋은 그의 영혼은 울고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4.19 영령들이 되는 거야. 독재 정권에 저항하다가 희생당한 존재들이야. 울고 간 그의 영혼. 자, 삶이 고단했거나 상처가 있었다, 아픔이 있었다. 들의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피어날 것이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확신하고 있는 시야. 주제 그리운 이가 추구하던 소망의 실현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는 시. 자, 8번을 한번 가봅니다.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을지네. 바람 비었거든 인정 담을지네. 자, 이 딱 사연을 읽고 해석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걸 딱 풀어야 되는데 틀린 녀석이 의외로 있어. 1번 비유적 묘사 없습니다. 원근과 맥스. 의인화된 대상 없어. 반어적 표현도 없습니다. 두행의 대비. 자, 대조 비교라기보다는 연쇄법이 있고요. 대꾸법이죠. 자, 거기 그 사연에다가 대꾸법, 연쇄법, 대비는 대조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는 두행의 대비보다 두행의 대꾸와 연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5번 가정적 표현을 통해 비었거든이죠. 내면적 공허감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죠. 그가 남긴 인정을 통해서 허무나 절망이나 공허함을 벗어나려 한다. 자, 바람을 담겠다, 인정을 담겠다. 바람, 인정의 사물화. 이렇게 딱 정리하면 돼. 사물화야. 10번도 한번 가보자.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가의 기억에 나타난 꽃이야, 꽃. 꽃과 시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 자, 그리움의 대상을 꽃으로 상징화하고 있다. 그리운 이를 생각하고 그리운 이의 정신을 기리고 있는 거야. 꽃으로 상징해서. 산에는 꽃 피네 라지에이. 꽃이 피네 라지에이. 가을봄 여름 없이 라지비. 꽃이 피네 라지에이. 자, AA, BA 구조가 여기도 있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김소월의 산유화야. 작년에 수특 비영에 있었어요. 이것도 굉장한 명시인데. 자, 여기서 꽃이 피었다가 이제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지죠. 존재가 생성하고 소멸하는 공간은 산이다. 꽃이 피네. 이건 존재의 생성이고 원래 봄 여름 가을 없이인데 가을봄 여름 없이. 자, 운율을 고려해서 시적 허용으로 가을봄 여름 없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꽃이 피더라. 관조야, 관조. 관조적 어조가 있고 저만치는 화자와 꽃과의 거리 또는 꽃들 사이의 거리. 자, 그래서 산에는 꽃이 핀다. 존재의 생성을 나타냅니다. 2번 선택지.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탓할 수가 없어요. 주변 밖에 성긴 별이 듬성듬성한 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자, 날이 밝아옵니다. 귀촉도 울음 뒤에. 자, 객관적 상한물이죠. 귀촉도 울음. 화자의 정서가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먼 산이 다가서다. 날이 밝으니까 먼 산이 가깝게 보이죠. 자, 떨어지는 꽃잎입니다. 비애감을 상징하죠. 비애감. 꽃이 진다. 3번 갑니다. 논개여. 나에게 울음과 웃음을 동시에 주는 사랑하는 논개여. 울음, 비극적인 상황 때문에. 웃음, 나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위대한 존재 논개. 그대는 조선의 무덤 가운데 피었던 좋은 꽃의 하나이다. 꽃, 동그라미, 꽃. 논개의 정신은 꽃이야. 논개가 꽃으로 피어난 거야. 그래서 그 향기는 정신은 영혼은 썩지 않는다. 자, 10번 답 3번 보이죠? 자, 가시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10번에 3번 논개라는 존재 꽃으로 형상화한 거야. 향기는 썩지 않는다. 자,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지만 들의 언덕에 피어날 것이다. 산의 언덕에 피어날 것이다. 4.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가정적 미래 상황이야.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별의 상황을 가정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화자의 분신이죠. 사랑의 표상이야.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상황의 역설이 있어. 님이 떠나가시는데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면서 꽃을 뿌린다. 산화공덕. 자, 화자의 분신 사랑의 표상. 임에 대한 사랑을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시각적으로 물량화한 거야. 여기서는 아름이야. 아름.
자, 김소월의 진달래꽃이었습니다. 5번 산 너머 남촌에는 요게 2012 수능에 나왔죠.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남촌 동그라미 화자가 소망하는 이상세계야. 꽃피는 4월이면 진달래의 향기. 자, 계절적인 소재가 꽃 이렇게 나오죠. 밀 익는 5월이면 보리내 음새. 자, 후각적인 이미지가 대꽃법으로 형상화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밑줄 밀 익는 5월이면 보리내 음새야. 밀이나 보리가 언제 익어? 5월에. 여름에. 늦봄 초여름에 익어. 보리고개가 초봄에 춘공기고 밀 익는 5월이면 보리내 음새. 잘 기억해둬. 따라서 어와 보리가을 되었구나. 전산우산이 황금물결이로다. 만원사에 보리가을은 계절 배경 가을이 아니라 5월달이야. 밀 익는 5월이면 보리내 음새. 잘 기억해둔다. 10번 답 3번인 거 쉽게 알 수 있겠죠? 8번에 5번이고 자 나로 가겠습니다. 북극에는 날마다 밤마다 눈이 내리느니 자 김동완의 산 너머 남촌에는이 2012에 나왔고 신동엽은 이제 94 2차 수능 옛날 옛적에 그의 행복을 기도드리는 이런 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회색 하늘 속으로 흰 눈이 퍼부을 때마다 눈 속에 파묻히는 하얀 북조선이 보이느니 하얀 북조선 동그라미 하얀 북조선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죠. 가끔 가다가 당나귀 울리는 자 혹독한 추위가 있어. 눈보라는 그래서 실제 눈보라로 봐도 돼. 세목골 친다. 자 실현고난 역경은 바탕에 깔려 있지만 실제 눈보라로 봐도 무방하다. 가끔 가다가 당나귀 울리는 눈보라가 막북강 건너로 굵은 모래를 쥐어다가 막북강 고비 사막 북쪽에 있는 강인데 추위에 얼었다는 백의 민족 우리 민족의 깃불을 때리느니 겨울 황사죠. 이거 겨울 황사.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제 봄 황사인데 겨울 황사야. 요시는 좀 낯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자세히 검토하자. 춥길래 멀리서 오신 손님을 자 일제의 탄압 때문에 이주해 온 조선 동포들이 있다. 얘들아 연행가 때만 하더라도 조선하고 청나라의 경계 지역의 땅은 버려뒀었다고. 사람이 살지 않은 무인지경이었다고. 그런데 일제 탄압 때문에 조선인들이 북간도, 연해주, 그 다음에 만주 가서 개척을 한 거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막북강 건너로 굵은 모래를 주워다가 겨울 황사가 때려대고 춥길래 자 실제 추위일 수도 있겠지만 일제의 탄압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춥길래 멀리서 오신 손님을 부득이 만류도 못합니다. 정말 추운 곳이다. 봄이라고 개나리꽃 보러 온 손님을 자 북극을 희망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동포들이 있다고. 개나리꽃 보러 왔다. 희망의 땅이라고 찾아온 동포들이 있는데 눈밟기에 실어서 눈썰매에 실어서 곱게 남국에 돌려보내느니 자 여기도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배공이 울고 백곰이 울고 북랑성이 눈 깜빡일 때마다 자 시리우스야 제비 가는 곳 동그라미 쳐봐. 제비 가는 곳. 남쪽 고향이죠. 고국이야. 그리워하는 우리네는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자 시에서 너랑 나랑 우리 서로 함께 같이 더불어 손잡고 너랑 나랑 우리 서로 같이 함께 더불어 손잡고 구절이 나오면 요건 연대감 유대감 공동체 의식이야. 10번 이상 축제됐어. 선택지에 연대감 유대감 잘 기억해둬. 공동체 의식. 시하고 결합된 겁니다. 10회 이상 출제. 앞에서는 60번 이상 출제된 것도 배웠죠. 2주차 6번 10번에서는 10번 이상 출제된 거야. 너랑 나랑 우리 서로 같이 함께 더불어 손잡고.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온 건 2014 예비수능 때야. 예비수능 A형에는 정희성의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B형에는 최두석의 성의꽃. 최두석의 낡은 집이 2015 B형에 나오고. 이거 다 어려웠다고. 이게. 자 19절로 거기 서로에다가 너랑 나랑 우리 서로 함께 같이 더불어 손잡고야. 연대감 유대감 공동체 의식을 잘 적어둔다. 시에서 참 많이 나와 이게. 연대감 유대감 공동체 의식이.
요게 가장 어려웠어. 정의성의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최두석의 성의꽃. 요게 특히 어려웠다고. 초토화된 문제야. 요게 가장 어려운 것은. 정리해 줄까 이거? 자,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건 2002년 9월 평가원이야. 거기서 박제3의 흥부부부상이 나와. 박제3의 흥부부부상. 서로 가치가 있어. 흥부부부상. 요게 그대로 03 수능에 연결이 됐어요. 03 수능에 연결된 게 함께 가자 재촉하는 거 유백규의 농가. 연시조야. 여기서 나왔고. 잊을만 했더니 이제 0706 평가원에 48번 문제점 되는데 선택지로는 이제 정호승의 시 슬픔이 기쁨에게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 0806 나희덕의 모두의 잠. 요거는 틀린 선택지로 나와. 자, 골목이 너무 좁았고 그래서 서로 손잡은 손을 손잡고 가게 해줬지만 골목이 좁아서 아버지하고 손을 못 잡고 따로따로 뒤쳐져 오는 아버지가 나와. 그래서 요건 틀린 선택지로 나오고 신경님의 나무를 위하여가 2008년 9월에 나와. 신경님의 나무를 위하여가. 그러니까 꽤 많이 나오는 거야. 계속 나와 이게. 나무를 위하여. 자, 잊을만 했더니 이제 2011 고은의 선재리 안악내들에서 나와. 그 다음에 2011년 6월 평가원에 김동명의 파초에서 출제가 됐어. 김동명의 파초. 그 다음에 2014 예비수능의 정의성의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가 8번째. 아주 어려웠던 최두석의 성의꽃. 이게 9번째. 그리고 10번째가 작년에 나오죠. A형의 고정희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10문제 이상 출제된 게 맞다. 시에서만. 이게 늘 나오는 문제들이야. 자, 정리하자면 그래. 수능하고 평가원을 풀다 보면 연대감, 유대감, 공동체 의식이 10번 출제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 그냥 우선 시인 이름을 써놔. 근데 이게 무조건 쉬운 게 아니야, 얘들아. 좀 어려웠던 게 이 나이덕의 요시, 모두의 잠 어려웠고 요거 어려웠어. 정의성의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이. 요게 가장 어려웠어. 최두석의 성의꽃. 서로 부둥켜 안고 적성을 손가락질하며 얼음벌판에서 춤추느니. 적성 동그라미 북극성이야. 이건 희망의 상징이다. 자, 손가락질하다가 이제 좀 관용적 의미로 확장이 되면 쟤 좀 봐, 쟤. 아, 나쁜 녀석 하면서 손가락질한다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는 적성을 가리키며야. 얼음벌에서 춤추느니. 자,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남쪽을 바라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희망의 북극성. 얼음벌에서 춤을 추죠. 모닥불에 비치는 이방인의 새파란 눈알을 보면서 자, 로스케죠. 러시아 사람들. 낯설다, 차갑다, 두렵다. 북극은 추워라. 이 추운 밤에도 강력해는 밀수입 마차의 지나는 소리 들리나니. 밀수입 마차. 청나라하고 이제 러시아 오가고 가면서 밀수입을 한다. 그런데 얼음장이 깨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큰일 나죠. 6.25 때, 1.45 때 북쪽 사람들이 소에다가 막 피난 오면서 바리바리 싣고 오다가 한강물이 쫙 금이 가서 소도 빠지고 죽은 사람들 많아. 얼음장 깨지는 소리는 두려움을 주는 거야. 불안감을 준다. 자,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가야 돼. 그래서 7번 답이 1번이 되는 거야. 얼음장 깨지는 소리. 그러니까 낯선 시가 약한 학생들은, 낯선 시만 보면 겁이 나는 학생들은 7번을 또 많이 틀려요. 얼음장 깨지는 소리에 새방울 소리 잠겨지면서 오, 잇눈이 내리느니 뽀얀 잇눈이. 뽀얀 동그라미. 북새로 가는 이삭군 짐짝 위에. 자, 북쪽 국경이나 변방으로 가는 이삭군 짐짝 위에 말없이 한방눈이 잘도 내리느니. 잘한다, 잘해. 저 녀석 잘한다, 잘해. 자, 그래서 이게 눈의 이중성, 중의적인 시연대 1, 반어야. 시련고난 역경. 잘도 내리네. 참 눈 잘 내리네. 시련고난 역경이 많다는 뜻이고. 그러나 뽀얀 잇눈이고 한방눈 잘도 내리느니. 두 번째 의미로는 순한 자들의 순결. 또 이불처럼 이렇게 따뜻한 이불처럼 눈이 내려 한방눈이. 그래서 축복, 따뜻함 이미지도 동시에 있어.
시련과 고난을 상징할 때는 반어적 표현이고 순결함이나 축복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따뜻함 이미지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국에서 유랑하는 우리 민족의 시련과 애환이 담겨 있다라는 거야. 7번 답은 아까 1번으로 풀었는데 보자. 다의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얼음장 깨지는 소리. 자, 날카로운 음향이죠. 추운 겨울에 마차가 지나가면서 내는 음험하고 부정적인 소리라서 고통과 두려움이다. 이방인의 새파란 눈알도 고려해.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 두려움, 불안감과 직결된다. 1번 답. 2번 회색 하늘과 흰 눈은 색채적인 효과를 살린 시어입니다. 회색과 흰색. 막북강이죠. 자, 타국 이렇게 적어봐. 막북강은 우리나라에 없는 강이야. 압록강 건너, 두만강 건너. 타국이야, 타국. 다른 나라. 백곰이죠. 백곰은 우리나라에 없지. 역시 이국적인 정서를 자아내는 시어가 된다. 눈은 이중적 정서로 순한 자들의 시련 세목골 반어로 쓰였어. 잘도 내린다 이러면서 동시에 순결을 표상합니다. 자, 축복의 의미, 순결함, 따뜻함 이미지죠. 자, 이삭군 짐짝은요. 북새로 가는 이삭군 짐짝 위에 한방눈이 잘도 내린다. 시각적 이미지야. 그래서 시련 고난 역경을 고려한다면 고통의 두께와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7번 답 1번 됐지? 자, 다작품. 지난주 2주차에서는 매년 이제 이렇게 어려운 거를 현장에서 진행을 하는데 2주차에서는 1409 2015학년도 대비 2015학년도 9월 평가원에 모란이 비까지는이 적중됐고 자, 작년 재작년 다 했어. 3주차 여기에서는 신경님의 농모가 1309 B형에 적중한 거야. 2014학년도 9월 평가원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EBS 교재도 나오지 않았고 겨울이지만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진행한 거를 따라오다 보면 결국 EBS 교재에 실리고 평가원에도 나온다. 요 농문은 이제 EBS에 실려서 나왔고 2주차에서 김영랑 모란이 피까지는 EBS하고 상관없이 적중을 한 거야. 자,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야, 하강 이미지죠. 쇠락한 농촌 분위기야. 진주장터 생어물 전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진 어스름. 박제사무 추억에서라는 시에서도 하강 이미지로 시작해요. 막이 내렸어. 얘들아, 막이 올랐다가 아니지. 막이 내렸다고.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피폐한 농촌 시를 나타낸다. 소외감, 공허감이 있는데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분이 얼룩진 얼굴. 자, 농무를 춤추기 위해서 분장을 했겠죠. 화장을. 그래서 화장품도 되고 분이 얼룩진 얼굴은 분노, 화. 이걸 내가 강남대성에 있을 때 처음으로 이렇게 중의적이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널리 이게 퍼졌어. 그래서 다 시해설서를 보면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해. 화장이 얼룩진 얼굴도 되고 분노가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자, 원통하다 세목골 치고 쭉 밑줄을 그어.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직설적인 표현이야. 직설적인 표현. 이게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소외된 농민들의 한과 울분을 담고 있습니다. 얘들아, 그래서 선택지에 직설적 표현 나오면 딱 이 농무 2구절 떠올리면 돼.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구나.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자, 거기 악을 쓰는 거야. 약이 아니고 호타다. 악을 쓰는 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다음 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미친년들이네. 자, 처녀애들 철모로는. 자, 남성들은 객지로 다 떠났어. 남성들은 일자리가 없어. 농사를 지어봤자 손해야.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라고. 그래서 처녀애들만 남았죠.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농민의 애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피폐해진 농촌의 모습. 젊은 남자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빈자리.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자, 임꺽정이처럼 민중의 저항의식의 표상이야. 임꺽정.
농촌 현실에 대한 울분이 있어요.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대지만 자 현실에 타협한다. 임꺽정을 배신한 인물이 서림이야.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서리법 영탄법이 있어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자 농촌의 구조적 모순이 분명히 나타나죠. 아예 에펜네에게나 맡겨두고 산업화에 소외된 농촌 현실입니다.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돌 때 도살장이다.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자 표현상의 반어, 상황의 역설 두 가지를 정리하자. 표현상의 반어고 말은 되니까 상황 자체가 신명이 날 이유가 없어요. 역설적인 상황이야. 상황의 역설은 님이 떠나가는데 꽃을 뿌리면서 축복하는 진달래꽃에 그리고 1309 비영에 나왔던 생명의서 병든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온천장, 병원, 휴양지, 요양원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상식에 어긋날 때 상황의 역설이라고 해. 자 여기다 표현상의 반어, 상황의 역설, 신명이 난다. 분노와 하늘, 신명나는 동작으로 분출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온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태평소야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농민들의 춤인데 저항의 몸짓일 수 있고 울분과 한의 표출이 있는데 이때 이제 이촌양도 도시로 다 떠나버리죠. 피폐한 농촌 현실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와 한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선 9번을 풀 수가 있겠다. 보기를 잘 읽어보면 시에서 시적 언어를 통해 어떤 형상이 우리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도록 표현한 것을 이미지라고 하는데 얘들아 이렇게 정리해. 이미지는 쇼잉이야. 이건 중요한 내용이다. 이미지는 이거 뒤에도 나와. 이미지는 일단 보여주기 쇼잉이야. 소설로 치면 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넋이나 영혼은 안 보여. 자 그래서 이미지가 어떻게 대상을 함축하는 시어를 제시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을 상징적 이미지라고 하는데 1번은 니은이 안 돼. 니은은 영혼이야. 이건 직설적 표현이야. 2번 기억은 꽃 그의 너 그의 영혼을 쇼잉 이미지로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했고 리을바 적성은 희망의 북극성이야. 그래서 됩니다. 9번 답 2가 되는 거죠. 적성 9번 답 2가 된다. 그런데 희망 3번 니은이 안 돼. 눈보라는 실제 눈보라. 자 디귿에다가 실제 눈보라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상징성이 좀 약하다. 실제 눈보라로 봐도 무방하니까. 니은 지우고 4번은 5번은 미음을 지워. 미음을 지워. 신명이 난다. 신명도 역시 눈에 안 보이죠. 상징적인 쇼잉을 찾아라. 9번 답 2번. 자 이제 6번 가장 어려운 문제 별표 치고 6번 별표 치고 가다를 소재로 문학의 밤 행사를 개최하려 한다. 보기의 조건에 맞게 팸플릿을 작성하려 할 때 가장 적절한 것. 조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작품의 공통점을 드러내는 초대글이 되도록 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야. 부정적인 현실 상황이 다 있어요. 가 4.19 희생자들 나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유랑을 떠난 사람들 자 북쪽으로 가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가꾸는 조선민중들 다는 소외된 농촌 현실이 나와. 각 작품의 주제의식을 요약하여 부각해보자. 1번 초대글 곱게 뻗은 길렵. 자 정도가 있고 곱게 뻗은 길렵이 있고 작은 오솔길을 보신 적이 있나요? 작은 오솔길은 편안한 시 따뜻한 시 여기에 어울려. 작은 오솔길을 산책로 삼아서 차분하게 속도감이 아니라 여유로움이지. 자 따뜻한 시 편안한 시 그리고 여유로움 때문에 안 맞아. 그리고 2번 4번은 얘들아 2번 4번은 초대글이 안 맞는데 밤이 깊을수록 더욱 반짝이는 별빛을 아시나요? 별빛은 희망의 별빛인데 다시가 안 돼. 다는 절망이거든. 4번도 마찬가지야. 가문들판에서 단비를 맞으며 그랬어. 단비 역시 긍정적이잖아. 그런데 별빛이나 단비는 다의 절망적인 농모하고 안 맞아. 3번이 매력적인 오답이다. 들불처럼 타오르는 민중의 역사를 보며 그럴듯해. 그런데 들불처럼 타오르는을 X하고 이렇게 정리해. 집단의 정서, 민중의 함성이 있어야 돼. 집단의 정서, 민중의 함성이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5번이 답이네요. 함께 걸어온 칠흑 같은 밤길 세목골.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현실 상황인데 앞장 1번 문제 3주차 1번 문제 빼앗긴들에도 보면 오는가 1월
상행 1번에서 3번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얘들아 3주차 1번은 부정적 현실로 나왔고 이 6번 문제도 부정적 현실인데 그 부정적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게 칠흑 같은 밤길 요거야. 부정적 현실이.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작품별 주제 보세요. 꽃의 부활을 꿈꾸며 가족 그리운 이의 부활 눈앞에 아른거리는 고향 납니다. 북쪽 이국 땅에서 비애와 향수 절망의 농무 한마당이죠. 농촌의 비극적 현실이 있다. 그래서 6번 답을 5로 해주면 되겠다. 자 6번에서 10번까지 질문. 1번에서 5번까지가 어려워. 1, 2, 3, 4 아주 어려워서 그 다음에 이제 6번, 7번, 9번 이 정도가 어려운 거고 뒤에 이제 문법 문제도 4주차에 가서 문법을 좀 집중적으로 정리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4주차에 가서 미리 풀어둔다. 그래서 매주 현대시 문제 그리고 이제 독서비문학도 나와. 독서비문학도 그리고 독서비문학 있고 매주 현대시 문제 문법 문제 시마저도 제시문에서 답을 찾아올 수 있다면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다. 복습은 이렇게 해주고 꼭 실전 문제를 풀어준다. 그리고 무료 해설 강의를 꼭 들어. 이거 대충 해놓은 거 아니야. 노량진 메가스터디에서 재수생들 대상으로 자 정성을 다해서 해놨으니까 막 3시간, 4시간, 5시간짜리 수업인데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틀린 문제만 딱딱 골라서 이게 마무리 필살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야 돼. 마무리 필살기를 꼭 해야 되는데 그거 연습. 마무리 필살기를 진행하는 연습이니까 반드시 풀고 1등급은 기본 100점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